자, 봅시다. 우리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 새로운 도입만 했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새로 배운 이런 형태를 왜 배우냐 했을 때 정점이라는 걸 찾기 쉽게 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 정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오늘 배울 거예요. 이거 배울 거고. 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보면 나는 되게 말을 빨리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영상 보면 굉장히 느리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 잘 안 챙겨보겠지만 보면 1.5배로 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문제 봅시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부터 확인을 해볼 거야. 예를 들어 K가 미지수라고 했을 때 얘들아, 첫 번째 직선은 K라는 값이 지금 움직이는 어떠한 상수고 Y는 X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뭐로 고정이 됐어요? 1로 고정이 됐죠? 그러면 이 직선은 일단은 오른쪽 위로 기울기가 1인 직선에다가 K의 값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니? K가 커지면 Y절편이 올라가고 K가 작아지면 Y절편이 내려가는 식으로 움직이겠죠? 직선이.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직선은 K가 기울기잖아. 그럼 이 친구는 K의 값에 따라 이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기울기가 뭔지 모르잖아. 그쵸? 근데 얘가 뭐는 알 수 있어. Y절편이 1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내가 기울기가 어떻게 됐든 어디를 지나니? 0,1을 지나시겠죠? 0,1을 이렇게 지나고 K가 커지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맞지? K의 값에 따라 기울기가 변화가 되겠다. 그럼 이제 세 번째를 볼게, 얘들아. 세 번째는 기울기에도 K가 있고 Y절편에도 K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직선이 중구난방으로 움직일까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선에 미지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만약 미지수를 묶어줄 수 있을 때는 묶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얘를 K로 한번 묶어볼게. K로 묶으면 X-2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 봐봐. 얘 양변을 우리가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사실 K의 어떤 값이 나와도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등식이 성립한다고 함은 어떠한 지나는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겠네. 그럼 이 직선은 우리가 K가 기울기잖아, 맞죠? 근데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항상 어디를 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몇이고 Y가 몇? 2,0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2,0을 지나고 두 번째 직선처럼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요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로 묶어주고, 그렇게 묶었을 때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이러한 직선이 항상 지나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 뭐 한 분야의 정점 이런 게 아니라 고정된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점이라 함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가져왔어요. 얘들아, 우리가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쵸? 지금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가져왔어. X, Y 상수, X, Y 상수. 근데 가져왔는데 지금 개수를 보니까 여기는 A, B, C가 있고 여기는 K, A 프라임, K, B 프라임, K, C 프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는 뭐 상수라고 해봅시다. 이때 직선의 방정식의 미지수, 우리가 개수 말고 미지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로 묶어보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럼 묶어볼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뒤에 세 개가 우리가 K로 묶여지겠죠. 그러면 K로 이렇게 묶으면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K의 값에 관계없이 0으로 만드는 X, Y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배웠었죠? 항등식 할 때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식의 K 제외한 나머지 값이 0이 되면 등식이 언제든 성립하는 항등식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치? 그러면 이 지금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항과 뒤에 있는 이 세 개의 항이 동시에 0으로 만드는 x, y가 되겠다. 근데 잘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떠한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왼쪽을 0으로 만드는 x, y는 잘 생각해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다시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지나는 하나의 점이 되시겠고요. 두 번째, 얘도 0으로 만드는 x, y 값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을 지나는 하나의 점이 되겠죠. 근데 그게 동시에 0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지나는 점, 얘네들의 교점이 되시겠죠? 쟤네들 둘 다 0으로 만드는 점이. 그러면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하나의 직선이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a'x 플러스 b'y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 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x1, y1을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얘도 0, 얘도 0이 되니까 k가 어떻게 지나도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은 왼쪽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과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되시겠다. 그쵸? 근데 이 전체 방정식을 예로 들면 얘도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이 친구도 봐봐.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얘네들의 교점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식은요, 왼쪽에 있는 직선과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때 k의 값에 따라 얘가 막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조금 헷갈릴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떠한 직선 L1과 L2가 한 점에서 만난대. 근데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L1에다가 L2 더해주고 L2에 K배를 해주시면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 친구가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K는 당연히 실수가 되시겠고요. K가 붙어있는 L2는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봐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kx 마이너스 ky 플러스 4k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근데 여기 숫자 말고 k라는 미지수가 있잖아. 그러면 k로 한번 묶어보는 거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리고 k로 묶어봤어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 되겠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직선이 어떤 형태인지를 파악하는 거겠죠. 얘를 0으로 만든다는 거는 왼쪽에 있는 직선과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교점이 되시겠다. 얘들아,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드는 값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두 개를 동시에 0으로 만드는 값을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 연립방정식 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xy를 한번 구해볼 거야. 3x 플러스 3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시겠고요. y는 마 3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지금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 이러한 직선이 있어요. y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교점이 어디라고? 마 1, 마 3이라고. 근데 얘가 나타내는 이 식이 나타내는 거는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k의 값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친구는 만들 수 없다. 얘는 만들 수 없다. 알겠지? 자, 처음 듣는 친구들 괜찮아요? Y가 3. Y가 3이야? 아, 미안하다. 자,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냥 그 직선 두 개에다가 K대 해준 거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정점이 고정된 점이라 했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봐봐. 이거 예시니까 칠판 볼게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고 싶대. 이 식을 K의 항등식으로 만드는 x, y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현재 이 상태는 K로 묶여있지가 않아. 우리 항등식 구할 때 K로 묶어줬었죠. 그럼 이 친구를 쫙 분배를 해준 다음에 K로 묶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K로 묶으면 나머지 x-3y x-3y가 되시겠고요. 자, 지금 반응이 없으니까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다 괜찮아? 얘들아 좀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리죠? 그리고 K 없는 친구들만 따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이라고 해주시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K로 정리가 되겠지? 그럼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0으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도 0으로 만들고 이 친구도 0으로 만드는 x, y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립 방정식을 써주면 된다. x-3y는 0. 이거 연립 방정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 연립 방정식 쓰면 x가 3이고 y가 1이 나온대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말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3,1 대입하면 0 되는 거 맞죠? 그렇지. 그래서 이 직선은요 3,1을 지나고 K의 값에 따라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아래도 봐봐. 똑같은 내용이야. 봐봐. 두 개의 직선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얘네들의 교점 구하고 점 구한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했었죠. 근데 그렇게 구해도 되고 우리가 새로 배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 봐봐. 얘들아 3x-2y 플러스 1은 0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을 지나는 교점을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고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직선을 일단은 하나 써주고 또 다른 직선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앞에다가 k대를 해준다. 얘가 뭐가 됐든 얘네 둘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선이 어디도 지난대? 2,0도 지난대. 그러면 슬래시 쳐진 데까지 생각해보면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우리가 파악을 했고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난다만 해주면 돼? 2,0을 지난다만 해주면 되겠다. 그럼 실제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y 0 대입하면 7 플러스 k 곱하기 1은 0이다. 그럼 k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럼 이제 실제로 k에다가 마이너스 7을 넣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3x-2y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7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의 교점과 얘를 둘 다 지나가게 되겠구나.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y 플러스 8은 0 이대로 둬도 되고 근데 정리해주는 게 이쁘겠죠?
마이너스 4로 정리해 주시면 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시겠죠. 괜찮나? 그래서 어떠한 봐봐 직선이 이렇게 L1, L2 나왔어. 얘네 교점 지났는데 오케이 L1 플러스 K, L2는 0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바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99, 100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99, 100으로 연습해 보자. 배고파. 봅시다. 우리가 정점이라는 건 다시 정점이 뭐라 그랬어? 이 직선이 어떻게든 항상 지나는 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풀 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겠다. 그러면 K 없는 거 그리고 K 있는 거 따로따로 묶어주신다. K 없는 거 보니까 X 플러스 4Y 마이너스 9가 되고 K 있는 거 보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되시겠다. 그러면 이 친구를 K의 값에 관계없이 0으로 만나려면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 Y 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X가 1이 나오고 Y가 2가 나오니까 정답은 1,2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때까지만 하면 얘네들의 직선의 교점을 직접 A, B를 구해서 얘랑 얘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x-2y-3 더하기 k 3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난다? 1,-4를 지난다. 대입해 주시면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4 나오니까 얘는 6 플러스 k 곱하기 4가 되겠다. 그럼 k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k 값 다시 대입을 해줘서 결국 x-2y-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되겠다.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9x니까 마이너스 2분의 7x. 아까 저기 3분의 아니었니? 다르게 했니? 앞에다가 k 붙였어?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분의 3y니까 마이너스 2분의 7y. 뭔가 보이죠? 또 상수항만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21은 0이 되시겠다. 근데 이 상태로 둬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쓸 때는 개수가 간단한 정수꼴로 나타나면 좋겠다. 선생님이 이거를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이 되시겠다. 정답은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나 만약 표준형으로 쓰고 싶다. x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써주셔도 되겠죠. 두 번째가 좀 계산이 복잡한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소리 어디서 틀렸는지 파악하고 있어? 네. 이제 앞에는 맞는 거. 여기까지 맞았어? K까지 맞았어? K가 다르네요. 그러면 1,4를 대입하는 과정에서 틀렸나봐요. 여기까지 맞은 거지. 그죠? 식이 달라. K를 앞에 직선에다가 했어. 뭐야? 그거 그러면 집에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와봐. 이거 2학년 1학기 마지막 1차 함수 단어에서 있던 문제인데 자,
어떠한 두 직선이 1, 4분면에서 만나게 하고 싶대. 이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풀었던 문제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얘네 직선은 우리가 딱 고정된 하나의 직선이고 얘는 뭐야? m의 값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직선이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 다른 미지수 들어가 있으면 뭐 해준다고? 미지수로 묶어준다고. 왜? 정점을 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일단 저 두 직선의 대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산이 좀 부족한데? 자, 첫 번째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친구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친구의 x절편 얼마? 3이요. 자, y절편은 3이 되겠죠? 알겠지? 한별아, 머리 딱 부시려고 그래. 응? 자, x절편 3, y절편 3이니까 첫 번째 직선은 뭐라 해도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다. 안 맞아도 괜찮아요. 자, 근데 두 번째 직선을 볼게. 두 번째 직선을 보니까 mx-y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이네. 아, 다른 미지수 들어가 있다. 미지수로 묶어줘 봐야겠다. 자, 묶어주시면 mx 플러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이거를 y를 반대편으로 보내보시면 y는 mx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시겠다. 그러면 이때 이 친구의 기울기는 m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지난 점은 몇 콤마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를 0으로 만드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얘가 0이 될 때 y값 y는 1이 될 거예요. 우리가 1 이항시키면 어제 지난주에 배웠던 그거잖아.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모르지만 항상 어디 지난다는 건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 1을 지난다는 거를 알 수 있다. 그쵸? 이 점을 지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얘는 기울기 m에 따라서 요렇게 막 변화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 4분면에서 만나고 싶다. 여기서부터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이다. 그쵸? 우리가 이거 중간값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 경계값을 본다 그랬다. 그치? 자, 그러면 자 0,3을 지날 때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 0, 여기를 지날 때 기울기 값과 그리고 3,0을 지날 때 기울기 값을 생각해 주시고 그 사이 값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맞니? 저번에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첫 번째 경우 몇 콤마 몇을 대입해주면 이때의 기울기가 나오니? 0,3을 대입해주시면 되겠다. 그치? 0,3 대입하면 이 직선이 마이너스 2,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 0,3을 지날 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2m 플러스 1이 3이니까 m의 값이 1이 되겠죠. 결국 기울기가 1일 때는 여기 y 절편을 지나가는 거겠네. 그리고 1부터 점점 작아지면 여기 1, 4분면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3,0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3,0 대입하면 5m 플러스 1이 0이니까 m이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시겠네?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상황에서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도 마이너스 5분의 1에서 점점 커질 때마다 1, 3분면에서 만나겠네. 그쵸? 그럼 결국 우리가 기울기 m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1과 1 사이가 돼야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1을 포함해야 돼? 포함하면 안 돼?
포함 안 되죠. 왜? 축 위는 우리가 사분면이 아니니까.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봐봐, 얘들아. 여기까지는 공통수학이고 여기부터는 뭐야? 중학교 2학년 수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점만 찾는 것만 추가한 문제를 푼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치? 이거는 딱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얘들아. 103번 한 문제만 풀어볼까? 103번. 103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봅시다. 다 풀려 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할 건 남겨두시고. 자, 보니까 이것도 두 개의 직선, 하나는 고정된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네. y는으로 해놓고 m으로 묶어둔 다음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구나. 그럼 두 번째 직선에서 이 상태에서 정점은 우리가 1,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쵸? 1,1 대입하면 항상 지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직선, 첫 번째 직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우리가 좌표평면으로 나타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러면 x절편이 이때 마이너스 1이 되시겠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우리가 항상 지나는 정점에서 1,1이죠. 이 점이 두 번째 직선이 항상 지나는 건 아는데 n의 값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3, 4분면 이 선분과 만나는 첫 지점 여기를 구해보시는 거죠. 여기 딱 처음 도입 들어갈 때 잘 그릴 수 있을까요? 대충 이때 기울기를 구하고 또 이 3, 4분면에서 만나는 마지막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사이값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0이니까 m의 값이 2분의 1이 나오시겠죠. 그치? 그러면 그 2분의 1보다 커지면 이게 커지는 거죠. 2분의 1보다 커지면 3, 4분면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겠다. 두 번째 0, 마이너스 2를 지날 때 생각해 보시면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구나. 결국 두 번째 경우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두 번째 경우에서는 기울기가 3이 되시겠다. 아,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3이고 이때는 기울기가 3이고 이때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오셔야겠다. 결국 2분의 1과 3 사이에 n이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얼레라 이거, 그렇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주시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에서 미지수 나오면 그거 미지수로 묶어주신다. 괜찮죠? 저번에 이거까지 하려다가 우리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천천히 나갔고요. 더 있어 얘들아. 왜? 야, 너네 이거 어렵지 않잖아. 아직 온지 1시간밖에 안 됐어요.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 또 중학교 2학년 내용에 있던 거 한번 해볼 거야. 어려울 건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그거의 심화 과정이라서. 소리! 자, 파이팅 하시고. 자, 봐봐. 다음 문제야. 자, 복습이다. 얘들아, 우리가 좌표 평면 상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가 크게 별다를 거 없어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두 직선이 어떻게 위치가 되겠을까? 평행한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 평행한 경우도 있고
또 중학교 내용이야.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치? 우리 중학교 때 뭐 이거 세 가지 경우를 표준형에서 그리고 일반형에서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잖아. 그쵸?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두 직선 표준형일 때 얘들아,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이란 두 직선이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조건이 뭐였나요? 그냥 단순히 뭐만 다르면 돼.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맞죠? 자,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죠? 다들 좀 꿈날아가고 있니 지금? 집중해봐. 중학교 내용이잖아. 그치? 응? 너네가 그럴수록 나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수업만 나가는 사람 같잖니. 그치? 자, 조금만 힘내보세요. 평행이라면 뭐가 똑같아야 돼? 기울기가 똑같아야겠죠? 근데 기울기만 똑같으면 됩니까? 아니죠. 어떤 조건도 필요했어? y절편은 달라야 됐었죠.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두 개가 똑같대. 일치하는 경우는 표준형에서는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도 똑같아야 됐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반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요한 건 일반형이니까. 예를 들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을 비교를 해주시면 한 점에서 있을 때는 그냥 기울기가 달라야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형일 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들아,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과 2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라는 게 두 직선이 다른 직선이야, 같은 직선이야? 같은 직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표준형처럼 같다, 다르다 이거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개수의 비율을 확인을 했었어야 됐어요. 따라서 한 점일 때는 똑같이 기울기가 달라야 되니까 기울기의 비율 A'분의 A랑 B'분의 B가 달랐어야 됐고요. 똑같이 평행하려면 자, 얘네 X와 Y가 여기가 기울기죠. 기울기. 따라서 기울기의 비율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았지만 자, Y와 상수항이 지금 Y절편이 되는 거죠. Y절편의 비율은 달랐다. C'분의 C랑은 달랐었죠. 이래야지 평행이 됐던 거고요. 자, 세 번째, 일치하려면 그냥 세 개의 비율이 다 같으면 되겠죠.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으면 됐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내용이었다.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하나만 더 추가를 할 거예요. 하나만 더 추가할게.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중에서 중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공통수학 2에서는 우리가 수직으로 만날 때 조건도 확인을 해보실 거고요. 얘는 따로 증명은 하지 않을 거야. 증명은 필요가 없어요. 어렵기도 하고. 자, 봐봐. 표준형의 입장에서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일단은 기울기가 다른 건 이미 디폴트고, 자,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y는 2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8이 어떻게든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y는 4x 플러스 3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한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찾는다. 그럼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k가 되시겠죠.
그치? 그래서 표준형일 때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취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아시겠죠? 근데 나는 증명이 궁금하다 하시면 58쪽의 증명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렇게 쓸모는 없습니다. 안면에 끼어있지? 그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러지 말고. 자, 그리고 일반형에서도 우리가 수직인 조건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 봐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a 프라임 이렇게 있을 때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a 곱하기 a 프라임 플러스 b 곱하기 b 프라임이 0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별로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봐봐. 증명부터 먼저 해줄게요. 그냥 우리가 저기 일반형으로 돼 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써준 거야. 그냥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래. 이거 계산해주면 a 곱하기 a 프라임 얘가 마이너스 b 곱하기 b 프라임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0이 된다. 이건데요. 이건데 우리가 만약 일반형으로서 당연히 외워주시면 써주시면 되는 건데 실전에서는 그냥 일반형이 주어졌어. 그러면 표준형으로 기울기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1 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고 수직 조건만 한번 따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봐봐. 59쪽 여러분 책 봐봐. 59쪽 개념 확인은 칠판에서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표준형이다. 그렇지? 평행하려면 기울기 n이 어떻게 돼야 돼? 5가 돼야겠죠? 그치? 수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직이려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 봐봐. 이것도 봐봐. 일반형으로 나왔어. 그러면 굳이 얘네 둘이 곱한 거 더한 게 0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울기를 구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a죠. 또 이거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이 친구가 2분의 1이 돼야겠다. 수직이려면 a가 마이너스 1 돼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형일 때도 그냥 표준형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 따로따로 구해서 해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행하다는 그냥 바로 뭐야? 4 나오죠? 그래서 오늘 뭐 배운 게 두 가지다 얘들아. 그리고 정점 지나는 거 L1 플러스 KL2는 0이다. 그거랑 수직 조건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된다. 그거 두 개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오늘 수직 조건 활용해가지고 문제 몇 문제 풀고 마무리 할게요. 자, 15분만 힘내시고. 자, 예제 10번은 그냥 연습이다, 얘들아. 평행이란 수직을 연습할 거래요. 여기 예제 10분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기울기가 얼마란 뜻입니까? 2라는 뜻이지요. 그치? x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 그러면 야, y는 2에다가 x절편 마이너스 3, 야, 2x 플러스 b라 두고 마이너스 3,0을 대입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y는 2 해놓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거구나. x 플러스 3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치?
지나는 점은 부호 반대. 결국 1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2x 플러스 6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중학교 친구들도 풀 수 있는 문제다. 두 번째, 어떤 점을 지나는데 얘와 수직이래. 야, 그러면 이 기울기를 먼저 구해주셔야겠죠. 이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3이니까 이 친구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의 부호 반대. 그러면 기울기 구했고 지나는 점 구했으니까 y 마이너스, 그냥 바로 할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6,5를 지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7로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수직 조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얘들아, 예제 10일까지만 하고 한 번에 쭉 할게요. 예제 10일까지 하고 14. 자, 예제 11번도 평행 조건, 수직 조건인데 이번에는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자, 어렵지 않겠죠? 두 직선이 평행하겠대. 오케이. 평행하려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율은 같아야겠다. 배웠던 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2분의 a랑 같고 기울기만 확인하면 안 되죠. y절편은 달라야겠다. 5는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야, 얘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대각선끼리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a 곱하기 a-1이 2가 되기 위한 상수 a값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a값 2 또는 마이너스 1 나와주시면 되는데 얘네 둘 다 가능합니까? 뭐는 안 돼? 2가 안 되죠? a가 2가 된다면 이 두 개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일치가 된다. 그치? 얘 때문에 a가 2는 안 되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중학교 복습이다. 자, 그리고 수직 조건이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공식 사용해도 되지만 그냥 기울기 구해주시면 된다 했죠. 이거 기울기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a-2가 기울기가 되겠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니? 2분의 a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곱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a-2 곱하기 2분의 a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겠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지금 역수관계구나. 그렇지? 4분의 a-2 곱하기 2분의 a가 1이 되게 하는 a값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a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시겠죠. 그치?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a는 4 또는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예제 10번, 11번이 지금 표준형일 때, 일반형일 때 두 개 복습이니까 우리 예제 10번, 11번 유사 문제, 네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109, 110, 113, 114 네 문제입니다. (109번) (10번) (13번) (14번) 다 표준형일 때, 일반형일 때, 평행, 수직일 때 따로따로 보는 거니까 봅시다. x절편이고 y절편 3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평행하고 여기를 지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2 플러스 4로 써주신다. 원래 마이너스 4는 2항에서 플러스 4로 쓴 거예요. 결국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이 되신다. 맞죠? 기울기를 그대로 가져가고 지나는 점을 대입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점을 지나고 수직이래. 기울기 2분의 1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겠다. 오케이. y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결국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써주셔야겠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우리 14번이 맞을까? 14분이요? 자, 볼게요. 두 직선이 이제 이번엔 일반형에서 평행하다. 아, 오케이. K에, 난 이렇게 볼게. 1분의 K와 K-3분의 4는 똑같다. 기울기의 비율은 똑같지만 Y절편의 비율은 달라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 파악해 주시고, 또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시겠죠? 곱해 주십니다. xk제곱 마이너스 3k가 4가 되는 k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 되면 일치하니까 정답은 4가 되시겠다. 두 개 썼니? 그래서 이거 잘 파악해 줘야 돼요. 일치하는 것까지 잘 생각해 주시고, 114번 일반형일 때 수직이래.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울기 구해봅시다. 부호 조심하면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기울기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뭐야? a 플러스 8분의 1이 기울기가 되시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a 곱하기 a 플러스 8분의 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즉, 이 안에 있는 친구는 곱했을 때 1이 된다. 대각선끼리 곱해줄게요. 이거구나. a 플러스 8분의 a가 1이 되게 하는 a 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3a 플러스 24가 a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12가 아니라. 그렇죠? 나쁘지 않죠? 오늘 배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치? 뭐 수직이랑 뭐 마이너스 1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라스트 이제 수직으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예제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아시겠죠? 자, 얘들아,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L1의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거는, 그치? 하나의 성분의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거는 수직으로 만나는 거. 첫 번째, 수직 조건도 완료를 해야 되고, 두 번째, 2등분 조건도 완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직 2등분이라는 걸 나왔으면 수직 조건 확인을 해주시고, 2등분 조건을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 어떤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선분 AB에 대해 그 A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대. 그럼 오케이. 야, AB라는 선분의 기울기 자체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8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시겠네. 야, 그러면 AB를 지나는 이 성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성분의 수직 2등분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1이 되셔야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방정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수직 2등분선이 항상이래. 이 수직 2등분선이 지나는 이 점은 뭐야? AB를 2등분한 점이겠죠? AB를 2등분한 점? AB의 중점이 되시겠다. 그죠? 하여간 중점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지? 두 개 더해서 절반으로 나눠주신다. 마이너스 2,3이 되시겠다. 그럼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직 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등분 조건,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x 플러스 2 더하기 3인 x 플러스 5라고 설정해 줄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거는 수직 조건, 2등분 조건 두 가지를 계속 확인해 주시면 돼요. 수직 조건, 2등분 조건.
그리고 예제 13번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복습이다. 얘들아,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어떠한 형태가 있었어? 첫 번째. 세 개가 다 뭐 일치하는 경우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나오지 않고 세 개가 다 평행하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세 개가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경우? 두 개만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는 경우도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치? 그래서 이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한 A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딱 봤을 때 얘들아 1번의 경우를 문제에서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얘네가 세 개가 딱 봐도 얘네 둘이 평행하니? 지금? 평행하지 않죠? 아,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치? 그러면 2번 경우랑 3번 경우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2번, 3번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얻었다. 얘를 L1, L2, L3라고 가정을 하면 L1과 L2는 일단 평행하지 않다는 걸 알았네. 그치?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 건데 자,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A 값을 구해주시려면요. 지금 L1과 L2를 지나는 교점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근데 그 교점이 L3가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는 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도 되고 교점 직접 구해주셔도 돼요. 교점 직접 구하면 내가 L1에서 L2 빼면 2x-4가 0이니까 x가 2가 되시고요. y는 마이너스 1이 되시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따지면 L1과 L2가 2, 마이너스 1에서 지났는데 이 친구 L3가 여기를 지나게 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럼 L3에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해주신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쵸?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얘들아,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가 있죠. 근데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막 L1, L2, L1, L3, L2, L3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어디가 평행하지 않다는 거 확인했어. L1, L2가 평행하지 않다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두 개만 보면 되겠다. L1과 L3가 평행한 거랑 두 번째 L2와 L3가 평행한 거 확인하면 되겠다. 그러면 뭐 평행하니까 지금 3분의 A랑 L1이랑 L3 보는 거예요. 3분의 A랑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지면 되겠죠. A는 바로 마이너스 3이 나오시겠다. 일치는 안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L2랑 L3가 평행하려면 A가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뭐야? 나 어디 뭐 놓쳤니? 아, 그쵸. 깜짝이야. 계산 실수. 그래서 우리가 A가 1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번째, 세 번째가 평행하고, 마이너스 3일 때는 첫 번째, 세 번째가 평행하시겠구나. A가 마3, 을마 1, 세 가지가 되겠다. 중학교 내용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오늘 두 개 배웠다, 얘들아. 정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정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정점이라는 거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었다. 두 개의 직선이 주어지면 두 개의 직선에다가 L1 플러스 KL2가 0이다라는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얘는 하지만 L2는 나타내지 못한다. K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점 얘기를 했고 수직 조건도 이거 한 가지만 배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집에서 고생했습니다.